인사하시게요. 반갑습니다. 내용 좀 보셨나요? 올려진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자, 오늘, 오늘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 마음으로 강의를 좀 같이 저도 시작하고, 여러분도 좀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가 같이 열심히 한번 또 달려보시게요. 지금 교재는 아마 다음 주 중에 여러분이 받아보실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지금 이제 인쇄소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편집해서.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일단요, 첨부 파일, 자, 요 인쇄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아마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는 자, 이걸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인쇄해 나간 거 봐보시면, 원래 우리 저희 농구본에서 올려준 거, 거기에서 또 앞에다가 영어를 좀 넣습니다. 원래는 영어가 부록으로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저희가 농구본에서 올려준 자료는 영어는 부록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수강생, 전국에 계신 우리 수강생들께서 궁금하시잖아요. 과연 부록이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또 이 질문을 당연히 하셨더라고요. 농구본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갖고 농구본에서 답변을 줬더라고요. 근데 항상 아시죠? 농구본에서는 기다, 아니다, 예스다, 노다 이런 정확한 답은 또 안 줍니다. 개무실하게 줬더라고요. 어떻게 줬냐면 1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은 1과목에서 나오고 2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은 2과목에서 나오고 이렇게 아주 멋지게 답변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 버리면 안 된다는 또 그런 뉘앙스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어차피 제가 지난주에 그 OT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농제법이라든가 손해평가 요령은 어차피 1차 때 저희가 공부를 아주 깊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제가 건드려주지 않아도 되겠지만, 자, 영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저희가 기존에 거의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엄청나게 힘든 영어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안전하게 영어를 좀 하고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앞면에다가 영어를 좀 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농작물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쪽으로 농작물 재보험 쪽으로 가져오고요. 우리 이쪽으로 우리 1과목 파트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가축에 대한 용어도 있어요. 그 가축에 대한 용어는 또 여러분들 가축 앞에다가 이렇게 좀 나누어서 용어를 갖다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어를 완전히 무시는 안 하고 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저희가 지금 나눠준 인쇄물 제일 1페이지, 첫 페이지 가보시면 제목이 농업재보험 관련 용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용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저희가 기존에 공부했던 업무 방법서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농제법, 농업재보험법 있잖아요. 그 보험법에서 가져왔어요. 이게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지금 법이. 근데 아니, 용어가. 첫 번째 가보시면, 자, 농업재야, 농업. 농업이 아니야. 여기는 농업입니다, 농업. 첫 번째 봐보시면, 농어업재예요. 농업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 농업도 있고, 어업도 있는 거예요, 제목이. 농어업재라는 거. 그러면 해당되는, 자, 우리 보험 있죠? 보험이 총 4가지가 우리가 농제법에서 나옵니다. 즉, 우리가 공부했던 농작물 재해보험. 그죠? 그 다음에 가축 재해보험. 자, 근데 우리가 업무방법서 기존에 우리 복분자 같은 거, 판 같은 거 애들 있죠? 산에서 자란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농업재해보험법에서는 우리 일반적인 콩은 우리가 농작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산에 있던 복분자라든가 팜, 얘네들은 우리가 농제법에서는 어디로 분류를 하냐면 임산물로 분류를 해요. 임산물로. 우리 산에서 재배한 애들. 자, 그 다음 우리 바다에 있는 애들. 근데 이제 바다에서 막 자연적으로 우리가 키우는 애들은 안 됩니다. 양식하는 애들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양식이잖아요. 양식 수산물. 즉 보험의 목적물이 총 4가지인 거예요. 얘들에 대해서 우리는 농업재해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죠. 얘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 애들에다가 우리는 여기에 관련된 시설 있잖아요. 시설. 농업용 시설물이라든가 어업용 시설물. 우리 온해시설이라든가 비관리 시설. 이게 다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가보시면은 농업용 시설물 그리고 어업용 시설물. 즉 우리가 시설물로 보험에 가입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온해시설, 비관리시설. 또는 우리가 어업용이면은 어업용 시설물. 자, 이런 목적물에 어떤 피해로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니 지금 그 말이잖아요. 했을 때 자, 우리 자연재해, 초수해, 화재
자, 그 다음 우리가 농작물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농작물에서는 우리가 병충해라 표현하죠. 농작물에서는 병충해.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양식수산물은 보상하는 재해가, 자, 역시 자연재해 보상합니다. 태풍으로 고기가 죽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자, 우리 조수해. 멧돼지가 바다에 들어가서 우리가 피해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조수에는 없어. 그죠? 근데 우리 양식수산물이 화재로 일어날 수 있죠. 보상해주죠. 그리고 고기가 병충해 걸렸다. 우리 그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고기는 뭐 걸렸다? 아, 질병 걸렸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하는 재해 가보시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 농작물, 임산물, 가축,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인데, 자, 거기에 보상하는 재해들 가보시면 자연재해, 조수해, 병충해, 화재, 질병. 그죠? 근데 이제 여기는 가축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또 질병이 하나 더 들어간 거야. 우리가 가축은 병충해라 하지 않고 질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질병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식수산물은 가보시면 양식수산물, 어업용 시설물, 그리고 자연재해, 질병, 화재.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봅니다. 농업재해보험에 있어서, 자, 농업재해. 방금 이 재해를 갖다 우리는 농업재해라고 표현합니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그 다음에 질병, 병충해. 이들 갖다 우리는 농업재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통합돼서. 자, 이런 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 가로, 밑줄 치어요. 재산피해. 자, 우리가 가로 치고 여기는 어차피 여러분들 소술이란 문제는 안 나와요. 가로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온다면. 그래서 거기다가 재산피해. 즉 기존에 시험에서 계속 얘가 시험에 나왔어요. 1과목에서, 1차에서. 이 재산피해를 갖다가 우리 시험에 계속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바꿨냐면 인명피해로 계속 바꿨었어요. 근데 우리는 인명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게 아니죠. 재산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보험이단 말이에요. 거기를 갖다 재산피해 가로치고 밑줄 걸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가입금액. 자, 그동안에 배웠었죠. 보험가입자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자,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거. 그죠? 우리가 자, 아파트가 여러분이 아파트가 자, 1억짜리가 있습니다. 1억짜리야. 자, 이 가격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보험가액이라고 그래. 금전적 가치. 자, 1억짜리야. 얘가 가격이야. 가격. 얘를 우리가 다 보험가액이라고 그래. 근데 이 1억을 즉 1억짜리를 모두 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면은 전부보험. 그죠? 1억을 보험에 가입하면 전부보험. 그리고 나는 자 5천만 원만 가입할래. 그러면 우리는 일부보험. 나는 2억을 보험 가입할래. 그럼 우리는 초과보험. 즉, 자 우리가 이 선택한 거야. 계약자가. 그래서 A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계약자가 선택했어요. 보험 가입금액.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초과보험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보험이든 5천만 원, 일부 보험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 보험회사에서는 계약자가 보험 가입한 범위 내에서 어때요? 보험금을 드리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로 계약자한테 드릴 수 있는 보험금의 기준은 뭐가 된다? 보험 가입금액이 된다는 것. 그냥 보험 가입 거기 바로 나왔습니다. 재산보험에 있어서 자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했다 이 말. 이 아파트를 갖다 이 집을 갖다 우리가 얼마로 표현한 거예요? 1억으로. 돈으로 평가해서 돈으로. 피보험 이익으로 평가했다고. 얘를 갖다 우리 뭐라고 한다? 보험 가액이라고 한다. 즉 1억을 갖다 우리는 보험 가액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보험에 있어서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기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 보험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험 기간. 자, 보험료 봅니다.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서 누가? 보험 가입자가 재보험 사업자한테 내는 돈. 자, 우리가 만약 객관식이면 A를 갖다 막 바꾸잖아요. 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한테 내는 돈을 갖다가 보험료라고 한다. 이렇게 많이 바꾸잖아요. 네, 일단 가로치기로 혹시 보험 가입자가 당연한 거지만 보험 가입자가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보험 사업자한테 내는 돈. 자, 그 다음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는 것은 계약자가 말 그대로 내는 돈이야. 계약자가. 우리는 순보험료에 대해서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약자가 부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자가 부담하는 돈을 갖다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고 말한다. 자, 보험금 보겠습니다. 보험 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해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서 당연히 누구한테 준다?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한테 주는 돈을 갖다가 보험금이라고 한다. 아까 보험료하고 둘이 잡히교. 누가 누구한테 주냐? 누가 누구한테 주냐? 자, 그 다음에 시범사업. 우리가 작년에 호두 보험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호두. 그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작년에 나왔어.
그럼 이 호도보험은 지금 현재 전국에서 실시하지 않아. 지금 현재 어디서 실시하고 있냐면 경상북도 김천에서 지금 하고 있어. 응? 우리가 호도보험. 자, 얘를 갖다가 새로운 신상품이잖아요. 신상품을 우리가 만들어 전국적으로 보고하기 전에는 먼저 어때요? 어느 특정 지역에서 먼저 한번 해보는 거지. 그걸 갖다 우리가 시범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시범사업. 보험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자, 밑줄. 보험의 효용성. 자, 그리고 보험 실시 가능성. 얘를 가로치기 대비. 자, 보험의 효용성이라는 거. 자, 이 보험이 정말 필요하냐, 계약자들한테. 그 다음에 실시 가능성. 얘를 정말 전국으로 우리가 보고시켰을 때 이 보험이 괜찮을까? 가능성. 자, 보험 실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 밑줄. 일정 기간 동안. 한 2년, 3년 계속 해보는 거야. 그 지역에서. 바로 우리가 본사업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이 김천 지역에서 한 2, 3년간 계속 해보는 거야. 아, 정말 이 보험 상품 괜찮더라. 일정 기간, 그리고 또 어느 지역에서만, 그 지역에서만, 일정 지역에서만. 아직 전국적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보시면, 자, 일정 기간, 그리고 제한된 지역하고 밑줄. 시범사업에서 그게 키워드예요. 보험의 효용성하고 보험 실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제한된 지역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 우리는 시범사업이라고 표현하더라. 자, 그 다음 B장 가보겠습니다. 자, 가입자 수라는 것은 보험에 가입한 농가, 가수원, 농지수를 갖다가 우리는, 자, 우리가 가입한 농가 수는 뭐가 되겠어요? 가입자 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입한 과수원 수는 가입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로니까 두 가지를 함부하고 있잖아요.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가입자 수, 보험에 가입한 농가, 농지, 과수원은 가입수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자가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입률. 지금 현재 농작물 재보험의 가입률이 약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농작물 재보험이 약 46% 정도 돼. 의외로 굉장히 아직도 이 보험, 이렇게 좋은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을 굉장히 농가분들이 많이 안 했어. 예, 그나마도 이 46%를 끌어당긴 것은 벼라든가 사과라든가 배, 애들이 많이 끌어당긴 거야. 우리 전국에 있는 뭐 복분자 있잖아요. 얘네들 1%도 안 돼, 가입률이. 예, 별로 이렇게 해봤자 큰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보면 이 농작물 재보험이 약 46%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46% 가입률을 어떻게 나왔지? 이 46% 가입률을 어떻게 구했지? 했을 때 그 가입률 가보시면 가입 대상 면적 분의 가입 면적이야. 면적이야, 면적. 수가 아니라. 그죠? 가입 대상 면적 분의 가입 면적. 면적으로 우리가 가입률을 계산한다는 거. 그럼 이제 율이니까 곱하기 100 했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입 금액, 제가 아까 했던 거 또 더 넣어놨죠. 자, 보험에 가입한 금액으로 재보험 사업자와 보험 가입자 간의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재보험 사업자가 지급한 최대 보험금의 산출 기준이더라. 자, 계약자. 재보험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부를 지는 사람, 계약자. 자, 피보험자 보겠습니다. 보험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 우리가 임보험이다 그랬으면 제가 계약자입니다. 제가 저희 남편을 암보험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럼 저희 남편이 뭐가 된다? 피보험자. 저는 뭐가 된다? 계약자. 이런 의미. 즉 피해를 입은 사람. 그걸 갖다 우리는 피보험자라고 표현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증권 교부하죠. 나중에. 자, 보험증권이요.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준다? 재보험 사업자가 누구한테 준다? 계약자한테 주는 증서. 자, 보험의 목적물. 얘는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이미 3회 때. 왜냐면 그때는 이제 업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보험, 뭘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니? 자, 그 말이야. 보험에 뭘 대상으로 가입하니? 자, 봐보시면 우리가 사과, 콩, 팥. 애들을 갖다 우리 뭐라고 표현해요? 농작물이죠, 농작물. 사과, 콩, 팥. 애들을 갖다가 당연히 보험의 목적에서 농작물이야. 그리고 포도, 나무, 그죠? 포도, 나무. 나무도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죠, 나무. 그죠? 그 다음에 시설 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 우리가 온해 시설에서 딸기를 시설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버섯 재배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메론을 우리가 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우스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시설 작물을 재배하는 용도예요. 그래서 시설 작물 재배용 뭐라고 표현합니까? 농업용 시설물. 시설 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그 다음에 자, 이 하우스 안에 난방시설, 한수시설, 환기시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갖다 우리는 뭐라 표현한다?
부대시설. 자, 예전에는 여기가 농작물이라는 게 하나 더 있었어. 즉, 시설 작물이 있었잖아요. 시설 작물이가 별도로 빼놨었어. 근데 이 시설 작물을 갖다 그냥 이걸 다 집어 넣어버렸어, 이번에는. 어차피 걔도 농작물이니까. 하나가 변화됐다면 여기에 별도로 우리가 시설 작물에 대한 농작물이 있었는데 걔를 갖다가 그냥 이걸로 다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야 맞겠잖아요.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의 목적에서 일단 우리가 뭘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니? 지금 그 말입니다. 근데 그에 옆에다가 또 등도 붙여놨더라고요, 또. 자, 농지 보겠습니다.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와는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로 보험 가입의 기본 단위더라. 하나의 농지가 다수의 필지로 구성될 수도 있고, 우리 할 수 있죠. 그리고, 자, 얘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얘가 이제 추가됐더라고요. 하나의 필지가 다수의 농지로 구분될 수도 있더라. 이건 맞아요. 우리가 현실에서 그대로 하고 있어. 자, 여러분이 손해평가를 갔어. 현장에 갔어. 자, 벼조사를 갔어요, 벼조사를 갔다. 그래, 이제 조사서를 하나 받았어. 근데 그 조사서를 봤더니, 자, 얘는 계약이 한 건이야. 이 계약이 한 건인데요. 가봤더니 이 농지가 있잖아. 필지가 3개로 돼 있어. 3필지로. 3필지로. 100번지, 200번지, 300번지. 이렇게 돼 있어. 계약은 한 건이야. 근데 갔다 봤더니 여러분이 뭐라고요? 경계가 하나도 없어. 필지만 3개 있을 뿐이야. 자, 이랬을 때 얘를 갖다 우리 몇 개의 농지로 본다? 필지와는 구분이 없다, 한 게 없다 하겠잖아. 얘는 하나의 농지야. 자, 구분이 없이 지금 현재 하나의 덩어리로 계약자가 지금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A를 갖다 우리는 하나의 농지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있잖아요. 농지가 필지는 하나야. 필지는 하나인데 이 제곱미터가 얼마냐면 10,000제곱미터야. 이 필지가. 필지는 분명히 현재가 몇 번이냐면 100번지야. 근데 계약자가 있잖아요. 얘를 갖다가 구분을 다 시킨 거야. 이 농지 하나를 갖다가 3개의 농지로 본인이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다 뭐 한 거예요? 뚝을 만든 거야, 뚝을. 여기다가. 뚝을. 즉, 경계를 정확히 시켰어. 필지는 하나지만. 자, 이럴 때는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 몇 개의 농지로 본다? 3개의 농지로 보는 거야. 그럼 보험 계약을 갖다가 이 계약자는 3건을 한 거야. 하나, 둘, 셋. 이렇게 따로따로.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 300제곱미터, 400제곱미터, 300제곱미터. 이렇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덩어리라는 이게 키워드인 거야. 하나의 덩어리로 가입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하나의 덩어리잖아요.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덩어리. 그래서 이 계약자 같은 경우는 필지 하나로 보험 계약을 3건으로 가입해요. 여러분 나중에 손해평가 조사할 때 이런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마어마 막 있잖아. 산 같은 데 있잖아요. 막 5만 제곱미터 이런 땅들이 있잖아. 걔를 갖다가 구획을 지어서 막 가입을 하는 거야. 나눠서.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의 필지가 다수의 농지로도 구분될 수 있다는 것. 자, 그다음 과수원. 한 덩어리, 얘도 과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개념이야. 지금 농지냐, 과수원이냐 개념이야. 우리가 과수가 심어져 있으면 과수원. 콩이나 팥, 이런 농작물 있잖아요. 콩이나 팥, 이런 밭작물, 벼작물. 얘들이 심어 있으면 우리는 갖다가 농지라는 개념을 쓸 뿐이에요. 자, 그다음 나무. 계약에 의해서 가입한 가시를 열매로 맺는 결과주. 그래서 나무라고 표현하더라. 자,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방금 우리, 자, 여기 보험의 목적물에서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그 말이 있었잖아요.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개념. 시설작물 재배용으로 사용되는 구조체하고 피복제로 구성된 걸 갖다 우리는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표현한다. 자, 뼈대가 있고 그 위에 씌어진 피복제가 있습니다. 자, 그때 구조체, 기초, 기둥, 보호, 중방, 석가래, 가로대 등 철골 파이프와 이와 관련된 부속자재로 하우스의 구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걸 갖다 우리는 구조체라고 말한다. 자, 피복제, 비닐하우스의 내부 온도. 자, 내부 온도 밑줄. 우리가 피복제의 용도가 뭐야? 우리 피복제 있잖아요. 비닐이 씌우는 거 위에. 물론 유리도 있고 그러죠. 근데 일단은 자, 내부 온도 관리를 위하여 시공된 투광성이 있는 자재를 갖다 우리는 피복제라고 표현한다. 자, 그 다음에 보험의 목적물. 우리 부대시설. 뭐 양핵 재배시설이라든가 환기시설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급수시설, 얘들을 갖다 우리는 전부 다 부대시설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부대시설. 시설 작물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 시설물에 설치한 시설이다. 해서 부대시설. 아주 심플하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 동산. 움직이죠. 동산. 자, 좋은 냉장고라든가 선별기, 소모품, 배지. 우리 있잖아요. 배지. 우리가 버섯 재배할 때 배지에다가 이렇게 균을 넣잖아요. 배지, 그 다음에 필라이트, 상토. 자, 얘네들. 즉, 얘네들을 갖다 다 소모품들이잖아요. 멀칭이라는 거. 즉, 소모품, 그 다음에 이동 가능 농기계 등
농업용 시설물 내 지면 또는 구조체에 고정되어 있지 않는 시설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막 선별기라든가 좋은 냉장고 있잖아요. 특히 여기서 선별기 막 이런 애들 있잖아. 얘네들 즉 이런 동산시설은 우리가 부대시설에다가 포함되는 게 있고 뭐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선별기 이런 애들은 당연히 어때요? 이 부대시설에 포함을 안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보험의 목적물을 보지 않아. 이 동산 같은 경우는 많이 정의만 대려놨어요. 자, 그 다음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 또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료율. 우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 10%야? 5%야? 즉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영업요율 할 때 그럼 보험료율들 있잖아요. 요율들. 자, 보험료율. 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 비율이야. 보험 가입. 우리가 보험료 산출할 때 그랬잖아요. 보험료는 즉 전체 우리가 산출한 영업보험료는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우리가 요율. 이렇게 요율 했었잖아요. 뭐에 대해서? 보험 가입금액에다 다 우리가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이더라. 자, 환급금. 우리가 중도 해지를 합니다. 그럼 계약자한테 당연히 보험료 내줘야 되죠. 또 보험이 무효됐습니다. 그럼 계약자한테 또 내줘야 되죠. 어떤 사유에 따라서 계약자의 뭐 고의라든가 사기라든가 이런 거 안 내주겠지만 계약자의 기책 사유가 없었을 땐 당연히 내줘야 되죠. 그러자 또 취소가 되었어요. 그럼 당연히 보험료 내줘야 되죠. 이런 각각의 사유에 따라서 우리가 계약자한테 보험료를 다시 줘야 되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환급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과 그 밑에 자기부담제도, 그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 자, 일단 금은 돈으로 환산한 거죠. 자기부담금. 자, 10%야? 20%야? 30%야? 그걸 갖다 우리는 자기부담 비율. 율이니까 율. 그러면 이런 자기부담금이든 자기부담 비율이든 이런 자기부담금을 두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들 자동차 사고도 여러분이 자동차 내가 처리를 했다. 그러면 내가 얼마 책임지잖아요. 내가 자기부담금 뭐 20만 원이다. 이렇게 정액적으로 얼마씩 하잖아요. 이런 우리가 이 손해보험에는 자기부담금 제도가 다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자기부담 제도를 왜 두느냐 했을 때, 자, 거기 자기부담 제도를 먼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기부담 제도. 소액 손해의 보험 처리를 배제함으로 있어. 그러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동차 처리를 했어.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처리가 이제 자동차 처리하려고 한 5만 원 돼. 근데 5만 원 해봤자 어때요? 결국에 내 자기부담이 또 들어가잖아. 그럼 결론 뭐야? 자동차 보면 그 처리 안 하겠지. 이게 웬만한 있잖아. 짤짤한 것들은 좀 계약자가 알아서 해야 되겠지. 왜? 우리가 이 수많은 짤짤한 있잖아요. 아주 소액 사건까지 있잖아요. 다 전 국민이 보험 처리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전국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보험료율만 다 올라가게 되지. 결국엔 이게 웬만한 소액 처리네요. 그냥 당신들 좀 책임을 져라. 그런 약간의 취지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봐보시면 즉 소액 손해 보험 처리를 배제함으로 인해서 비합리적인 운영비 추출의 억제. 결론은 뭐예요? 그런 비용이 처리가 안 되니까 좀 비용이 다운되겠잖아요. 그리고 계약자 보험료 전략. 보험료가 상승이 안 되니까 계약자 보험료 전략. 그리고 피보험자의 도덕적 위험 축소 등 방관적 위험의 배. 우리가 웬만한 것은 뭐 보험 처리 다 되는데 뭐 그냥 대충 하지. 막 이러는 것도 있잖아. 그런 방관적인 것들. 방관적 위험의 배제 등의 효과를 이하여 실시하는 제도다. 즉 결론은 가입자의 밑줄 도덕적 해이. 가입자의 우리 모럴 해저드라고 표현하잖아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해보험에서 대부분 운영되고 있는 자기부담 제도. 우리가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 제도 없잖아요. 손해보험에. 자, 그러면 돈으로 환산한 것을 갖다 우리는 자기부담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봅니다. 손해액 중 보험 가입 시 일정한 비율을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더라. 자, 우리가 비가림 시설입니다. 우리가 대추의 비가림 시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자기부담금을 손해액의 10%로 하되, 우리가 일정한 비율을 줬잖아요. 손해액의 10%로 하되, 그 의미잖아. 즉 보험 가입 시 일정한 비율을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한 금액, 자기부담금. 즉 일정 비율 이하의 손해는 보험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고 손해액이 일정 비율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재보험 사업자가 보상하더라. 자, 그럼 자기부담 비율을 보겠습니다. 보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 가입자가 일정 비율 10%, 15%, 20%, 30%, 40% 이런 일정 비율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농작물 재보험의 관련 용어 보겠습니다. 자, 보험 사고가 뭐니 했을 때 보험 계약에서 재보험 사업자가 어떤 사실의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약정한, 자, 밑줄 우연한 사고야. 이미 반드시 일어나라는 거 아니지. 자, 올해 태풍이 불 것 같으니까 태풍이 불면 피해가 심해지니까 당신이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하세요. 이런 취지잖아요. 올해 태풍 반드시 와. 이거 아니잖아. 확실한 거 아니잖아.
우연히 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여러분 자동차 사고 똑같지 않아요? 사고가 반드시 난다는 거 아니지. 우연히 나한테 자동차 사고가 오는 거잖아. 그래서 결론은 사고라는 것은 확실한 사고가 아니야. 정해진 사고가 아니야. 우연한 사고야. 우연한 사고. 그래서 작년에 2021년도에 우리 자연재해가 없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없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좀 밀감이 적었잖아. 이 여러분들 손해평가되면 막 마음이 나빠져. 태풍 크기가 조금 오면 아야 더 커져버려라 막 기도해. 미치지 이거 진짜 우리 농가분들 알면 정말 우리 다 쫓아내야 돼. 예. 태풍이 지금 10km, 자, 초당 10m야. 그럼 아야 15m 달려라 막 한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 그쵸? 예, 이러면 막 나쁜 마음이 생겨. 근데 결론은 제가 작년에 조사했던 지역에서 어떤 분이 그랬어. 이 풍수지리 보신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년에는 일을 엄청 하겠다고 그랬어. 2021년도 이야기야.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기후 있잖아. 기후를 예언한대. 그래가지고 2022년도에는 자연재해가 엄청 많을 거래. 믿어보게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자 이런 보험 사고라는 개념은 자, 우연한 사고라는 거 키워드가 우연사고 밑줄. 자, 그 다음에 사고율. 자, 우리가 사고율하고 손해율은 다르잖아요. 사고율. 방금처럼 사고가 몇 건이나 났느니, 몇 프로나 났느니 지금 그거잖아요. 자, 사고율은 사고수, 즉 가입자 수를 갖다가 뭘로 나눠준 거예요? 사고수. 그죠? 나누기. 이게 분모가 가입자 수야. 그리고 분자가 사고수예요. 그리고 또는 농가분의 농가수. 이게 가입 농가수분의 사고 농가수. 자, 또는 가입 농지수분의 사고 농지수. 자, 거기. 이게 결론 분모는 가입이고 분자는 사고야. 분자는 사고 농가, 분모는 가입 농가. 그래가지고 유리기 때문에 곱하기 100. 그러잖아요. 거기 자 사고율. 가입으로 한다고. 가입 농지수분의 예를 들자면 가입 농지수분의 사고 농지수 곱하기 100. 유리니까. 자, 그 다음에 손해율 봐보세요. 손해율. 자, 우리가 손해율.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미 끝내봤더니 사과보험의 손해율이 320%야. 막 이런 거 나오잖아. 또는 전체적인 농작물 재보험의 손해율이 157%야. 막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자, 이런 손해율. 사고율과 손해율은 다릅니다. 봤더니 손해율을 어떻게 나냐면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이야. 즉, 전체적으로 우리 있잖아. 우리가 사과보험에 가입한 농지한테 보험료를 받았더니 받은 금액이잖아요. 근데 그 보험료하고 땜썸썸이가 된다든가 좀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우리 어때? 더 많이 지급돼 보면 손해가 엄청 많아진 거지. 근데 우리 보험금이 좀 적게 지급되면은 우리 보험회사는 좀 이익이 난 거지. 그걸 갖다가 우리는 결론 분자는 뭐예요? 계약자한테 준 보험금이지. 보험금을 갖다가 보험료로 나눈 거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보험료라는 것은 우리가 보험료는 종류가 전체 보험료를 갖다가 우리가 영업보험료를 표현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가 합쳐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라는 것은 결론은 무슨 보험료예요? 순보험료죠. 순보험료. 그랬잖아요. 보험료 분의 결론은 보험금인데 우리가 계약자한테 준 지급보험. 그러니까 얘는 계약자별로도 우리가 손해율을 산정할 수 있고 우리 각각의 품목별 전체 품목별로도 산정할 수 있고 그러는 거죠. 이 손해율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손해율에 따라서 우리가 결론은 뭐예요? 계약자가 자기 부담 비율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손해율이 예전에는 우리 이번에 바뀌었죠? 자, 예전에는 우리가 자기 부담 비율 10%를 가입하고 15%를 가입하고 20, 30, 40% 형을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 조건이 자, 공통사항에 있어서 10%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 가입하고 손해율이 50% 이하 15%는 2년 연속 가입하고 손해율이 100% 이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가혹하다 이 말이야. 50% 이하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너무 가혹하다는 거야 농민들한테. 제가 얘를 바꿨더라고. 얘를 갖다 모두 다 뭐예요? 모두 다 100% 이하로 개정이 돼. 이번 업무방법에 다 들어있어. 얘 바뀐 거. 이게 계약자는 좋아진 거죠. 즉 이 손해율을 즉 계약자별로 자기 있잖아요. 자기 거 또는 과손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거 농지로 해서 자기 계약자 걸 선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율을 산정해가 결국 우리는 뭘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담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 손해율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담. 우리가 지금 자기 부담 비율을 선택하는 거지. 이 손해율로.